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과 기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신체 기관 중 하나가 바로 피부입니다. 처지고 늘어지고 지쳐 보이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원장과 함께 모공과 리프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빛과 기온에 시달리는 피부. 축 늘어진 피부와 모공을 잘 관리해야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모공과 리프팅 관리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왜 여름에 특히 이 피부 고민이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제 여름에 아무래도 태양이 이제 하늘에서 장렬하게 되고 또 피부는 이제 자외선에 노출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문득 거울을 보니까 색소도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땀도 많고 피지 분비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얼굴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번들번들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또 지저분하게 보이죠. 보면 피부는 심하게 여름을 타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살살 달래주면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모공이 더 넓어지는 것도 사실인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날씨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배출해야 될 것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땀샘도 좀 쉽게 열리고 또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모공도 많이 넓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모공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막 진짜 커졌다라기보다도 이제 피지 분비나 이런 것들이 모공이 확장된 상태에서 계속돼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외부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또 스트레스도 좀 심하게 되고 또 맵고 짜고 이런 것들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수분 공급도 원활치 않고 그러다 보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됩니다. 이제 모공이 더 크고 늘어진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일단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모공 축소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팩이라든가 이런 걸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워낙 관리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양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중에 뭐 줄기세포 성분이라든가 혹은 뭐 PDRN 성분이라든가 혹은 히알루론산 성분이라든가 이런 성분의 팩을 이용해서 집에서 개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름에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이제 일단 집에서 간단하게 모공 개선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노력을 했는데, 크게 나는 효과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이제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기존의 모공 흉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던 프락셀 계열이라는 레이저가 있는데 이 프락셀 계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딱지가 좀 심하게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붉음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날씨가 이렇게 좀 더울 때는 모공 개선을 위해서 이제 복합적인 치료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1927 파장대 레이저를 이용해서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나노미터 수준의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놓고 다음에 1064 파장대 레이저로다 얼굴을 이제 그게 이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1064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면서 다음에 755 파장대로 이제 콜라겐 합성과 재생을 도와줌으로써 모공 축소를 좋은 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의 장점은 딱지가 거의 없고 또 붉음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쓸 수 있는 적당한 방법입니다. 네, 뭐 여름철에 늘어지는 모공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또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름철에 생기는 피부 트러블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러블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얼굴의 모공과 땀샘과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얼굴의 모공은 이제 땀샘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얼굴에 잔털이 있고 또 그 안에 모낭이 있는데 이 피지선은 그 모낭에서 피부 외측으로 털이 자라날 때, 자라서 나올 때 중간 지점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샘에서 피지가 만들어져서 그 루트를 따라서 배출하게 되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배출, 땀도 나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배출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저분한 것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그것에 염증이 생기면서 배출이 안 되니까
트러블도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모공을 이제 이 악순환인데 사실 이제 내가 얼굴을 봤을 때 모공이 보이니까 그러면 외출할 때 화장이 진해지고 네. 근데 그 화장이 진해지면 결국 피지와 노폐물 분비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피부 트러블이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이런 피부 트러블은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입니다. 여름에는 특히 이제 건조해질 수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2리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얘기지만 세안입니다. 외출하시고 나서 정말 꼼꼼하게, 다음에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세안을 해주셔서 막혀있는 피지나 이런 것들, 모공들을 청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럴 때 세안제나 이런 것들도 트러블용을 쓰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뭔가 자꾸 올라온다,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몸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염증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방을 받기도 하고 또 관리도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잖아요. 혹시 이런 증상도 여름철이 되면 더 심해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우리 몸의 코어, 그래서 중심부가 갖고 있는 온도에 변함이 없겠지만 기온과 최전방, 그러니까 맞닥뜨려 있는 피부 온도는 아무래도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가 이제 얼굴살이든 뭐든 이렇게 탱탱하게 있다가 여름철에는 뭔가 쭉 처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근데 볼살이 처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사실 양측 볼이 처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관상학으로 봤을 때 이제 돈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양측 볼이 이제 처지면 아무래도 인상이 좀 심술구져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또 전반적으로 좀 들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간이 중력이 있는 이 지구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뱃살이든 얼굴살이든 이렇게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구나무를 서서 다니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중력에 역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볼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리프팅 레이저 이제 종류인데 사실 이제 리프팅 레이저도 보면 이제 그때 좀 유행하는 것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는 초음파로 하기도 했고 고주파로 하기도 했고 아니면 바늘을 가지고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으로 이제 고주파를 쏴주는 방법도 있고 다 좋은 임상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요즘 탱탱볼 클리닉이라든가 혹은 원데이 리프팅이라는 방법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원데이 리프팅이라는 게 이제 하루에 다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복합 치료입니다. 일단 두피 헤어라인을 통해서 강력한 에어를 가지고 쏴줍니다. 그러면 그게 안에 들어가서 피부를 끌어올리는, 두피, 다음에 이마, 얼굴살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측 볼과 이런 양측 볼에는 하이프 계열, HIFU라고 하는데요. 하이프 계열 레이저로 쏴주게 되면 위에서 끌어올렸을 때 잘 되지 않았던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런데도 안 되는 살들, 이제 볼 옆에 처진 살이라든가 이제 턱을 앞으로 했을 때 접히는 이중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윤곽 주사라든가 이런 주사를 통해서 아주 조금 이렇게 살짝 녹여주면서 얼굴의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주면 리프팅에 좋은 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 병원에 이제 거의 10년째 꾸준히 다니시는 분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아주 인프레시브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제 원장님을 믿고 또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의 10년째 다니고 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좀 강한 어조인데요. 네. 전 집에서 정말 미친 듯이 피부 관리를 합니다. 혹은 필사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부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가 음식은 절대 피하고 또 팩이나 수분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나이는 거의 이제 좀 피부를 보면 나이는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10년 전의 얼굴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좀 가슴 깊이 저한테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뭔 말이냐 하면 결국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도와주는 거는 결국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 본인이 피부나 이런 리프팅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셔야만 언젠가는 찾아올 그런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모공과 리프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절 질환이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수술의 종류, 수술 후 회복 정도, 또 통증 완화 정도가 기존과는 달라서 수술 전 이모저모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익산병원 한홍준 센터장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 전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줄이고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공관절 수술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홍준 센터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요즘에는 보니까 주변에 인공관절을 수술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서 그 빈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제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고령의 그런 그 환자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생기는 어떤 퇴행성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서 골다공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골절이 많아진다는 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삶의 질의 측면에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아파도 그냥 참고 지냈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주변에 보면 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받던데요. 네. 이게 다른 관절에도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아무래도 무릎 관절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 이제 많이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상지에서도 어깨 관절이라든가 팔꿈치 관절도 많이 하는 편인데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무릎과 고관절이 많고요. 그 외에 또 뭐 손목 관절이라든가 발목, 족관절 이런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손가락, 발가락 그런 관절까지도 전부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로는 무릎 관절하고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 제일 많습니다. 네. 예. 시술하는 부위가 다르면 이제 인공관절 시술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종류에는 뭐가 있고 뭐 차이점엔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가장 많은 그 시행 부위가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관절이라는 게 두 개의 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고관절은 여기 비구 쪽하고 대퇴골 이 두 가지의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네. 이 두 군데를 다 이와 같이 금속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를 우리가 전치환이라고 그러고요. 비구 쪽은 그대로 놔두고 대퇴골 쪽만 바꾸는 걸 우리가 반치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반치환의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활동이 많지 않는 경우 어떤 질환이 있어서 활동이 제한적인 분들 또는 이제 질환이 많아서 수술을 오래 했을 경우에 어떤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분들에게 네.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전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또는 젊지 않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전치환을 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반치환의 경우는 비구 쪽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리고 출혈도 적고 또 회복도 좀 빠르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반치환은 비구 쪽을 그대로 남겨놓기 때문에 나중에 비구 쪽 연골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전치환은 반치환하고 달리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출혈도 약간 많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어쨌든 수술 술기상으로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통증은 거의 완벽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기를 떠나서 전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관절의 경우는 대퇴골하고 경골이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이렇게 대퇴골과 경골을 전부 다 이렇게 금속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전치환이라고 그러고 이제 대퇴골과 경골의 절반, 뭐 내측이든 외측이든 이렇게 절반만 바꾸는 경우를 네. 이제 한 구획 치환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한 구획 치환술은 주로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의 경우는 O자형 다리가 많기 때문에 내측의 연골이 주로
마모가 돼서 내측이 주로 아픈 경우에 반치환술을 이 한구획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구획 치환술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대로 그 정상적인 관절의 일부를 남겨놓기 때문에 관절의 어떤 그런 나중에 운동 범위도 좋고 또는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위치 감각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네. 예, 이제 이게 수명이 좀 짧습니다. 한 구획 치환술은 되게 10년 그 이내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한 20,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좀 짧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치환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뼈에 손상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 뼈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어떤 금속 보강물을 써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수술 술기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치환술의 그런 결과도 좀 좋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치환술은 다 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인공관절 수명 면에서는 이 한 구획 치환술보다 결과가 더 좋은 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 몇 번까지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뭐 일반적으로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제 그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 특히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뭐 4번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수술 술기상 기술적으로 2번, 3번 할 때마다 좀 어려운 점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랫동안 쓰면서 그 인공관절 주변에 뼈의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그 재수술하면서 다른 뼈를 이용해서 그 손상된 뼈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다 해결을 하면은 2번째 수술을 하든 3번째 수술을 하든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선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그 골절, 특히 골절은 대부분이 어떤 그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젊었을 때 예방을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수술을 피할 수가 있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0대, 20대 때 많은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뼈의 강도를 많이 높여놔야 됩니다. 네. 칼슘도 충분히 섭취를 하고 비타민 D를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햇빛 아래서 많은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그 뭐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어떤 그 관절 주위의 근육의 어떤 근력을 증가시킨다든가 또는 근육의 볼륨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관절로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힘을 근육으로 분산시켜가지고 관절 연골을 좀 보호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에 무릎 수술을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은 가사 일을 한다든가 또는 밭에서 일한다든가 그럴 때 대부분 쭈그려서 앉아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게 관절에 아주 치명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젊었을 때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폐경을 전후해서 폐경기 이후에는 특히 이제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홍준 센터장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이면 긁히거나 넘어지고 또 벌레에 물려서 생기는 상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유독 여름철에는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쉽게 덧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온과 함께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에 기생하는 세균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세포 성분이 자연적으로 살균 역할을 해서 굳이 소독을 하거나 연고를 바를 필요가 없지만 상처가 감염됐을 우려가 있을 때는 식염수로 깨끗이 씻고 소독약이나 항생제 연고 등을 발라주는 게 좋다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